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구스 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도네시아 동쪽 아름다운 섬들이 모여있는 4명의 왕 라자 암pat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보통 얘기할 때 18,000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쪽 라자 암pat, 파푸아 동부, 서부 다 합치면은 아마 한 4,000여 개의 섬들은 다 이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 라자 암팟의 일단 인트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도서지구 4명의 왕 라자 암팟입니다. 터미네이터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베트남의 하롱베이가 아닌 인도네시아의 라자 암팟에 와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영화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하늘에 떠있던 섬들이 이 라자 암팟에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와 히스토리와 전설을 가진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4명의 왕 라자 암팟입니다. 자, 너무나 아름답죠? 이렇게 라자 암팟을 가기 위해서는 자카르타에서 직항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카사르나 롬복 또는 마나도 여러 군데의 지역을 거쳐서 소롱이라는 서부 파푸아의 주도로 가면 됩니다. 서부 파푸아 주도에 내리게 되면은 이제 라자 암팟에 대한 전설이 쫙 나옵니다. 라자, 왕, 암팟 4명. 원래는 7개의 알이 태초에 발견되었답니다. 그 중에서 4개의 알은 부화해서 남자로 부화해서 왕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라자 암팟입니다. 그럼 나머지 3개 알은 어떻게 됐습니까? 3개 알도 2개는 또 부활을 했답니다. 하나는 부화해서 여자가 되었고, 우리나라 꼭 당군 신화 같죠. 당군 신화하고 고주몽 신화하고 합친 것 같습니다. 여자가 됐고, 또 하나는 유령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돌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7개의 알 중에서 4개의 알이 된 라자 암팟입니다. 자, 그래서 소롱시에 오게 되면은 이제 배편으로 라자 암팟의 여러 관광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피오네오 전망대입니다. 그 피오네오 전망대를 가시게 되면은 라자 암팟의 아름다운 선풍경들을 아주 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코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여기 와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관광 자원이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나라 관광 자원으로 살려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라고 맹세를 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피오네오 전망대입니다. 여기서 라자 암팟의 아름다운 광경을 일부 감상할 수가 있고 인증샷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파푸아 지역은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 토인들 같은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나 물류나 교통편이 좋지 않으니까 기름이나 디젤 값이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파푸아를 방문했을 당시 하나의 큰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 기름값을 인도네시아 전 기름값과 똑같이 해라. 절대 불이익을 갖게 하지 마라. 자,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뿌르타메나는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항공이나 배편으로 기름들을 운반해 가지고 똑같은 가격에 맞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피오네오 전망대에 가면은 아름다운 섬들을 볼 수 있으며, 피오네오 전망대가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미술 아일랜드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섬으로 코스가 짜여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술 아일랜드 전경입니다. 우리나라 울릉도, 독도 합친 것보다 더 큰 섬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가 거의 시설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때묻지 않은, 이게 만타 가을입니다. 그리고 거북이, 그리고 상어, 그리고 화려한 열대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미술 아일랜드는 갖고 있습니다. 지름이 제가 재보니까 거의 100km 되는데, 이런 100km 되는 그 섬들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무주공산이지요. 우리나라 국민들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와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신도시 지을 때 우리는 이 미술 아일랜드에 신도시를 지어야 합니다. 거의 뭐 대만 크기에 육박할 정도로 큰 섬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리조트에는
민물 시스템이 별로 없어서 식수만 민물하고 샤워는 바닷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워를 끝나고 나도 몸이 미끌미끌하고 소금기, 염분기가 그대로 묻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가게 되면은 파푸아의 아름다운 극락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극락조는 꼬리가 금색으로 되어 있고 인도네시아 천연기념물이죠. 이 극락조를 밀매하면은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국가의 지정 개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수마트라 하리마우, 수마트라 화랑이, 그리고 오랑우탄, 숲속의 사람, 그리고 이 극락조는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극락조의 자태입니다. 다 함께 감상하시죠. 모든 인도네시아인들이 보호해야 되는 천상의 새입니다.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니까 인도네시아 여러 곳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해봤습니다. 이 라자 암파 지역은 어디에서나 스노클링을 할 수 있게끔 잘 환경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꼭 라자 암파 가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았던 어마어마한 가오리들이 바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만따라고 불립니다. 만따라는 거대 가오리들이 이 라자 암파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에서 또는 환경단체에서 이 만딴 가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GPS를 붙여놓고 이것들이 어디서 자나 이렇게 추적을 해봤는데 해저 동굴 속에 모여 있다가 낮이 되면은 나와서 이렇게 놀다가 다시 해저 동굴로 들어간답니다. 그걸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은 절대 다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라자 암파사의 명물 만따 가오리입니다.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옛날에 007 영화에도 나왔던 그 큰 가오리, 바로 이 만따 가오리입니다. 이 라자 암팟에는 지구에 있는 해양 생물의 70% 이상이 이 라자 암팟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반드시 배우셔서 이 라자 암팟에 가시면은 만따 가오리를 한번 꼭 만나서 인증샷을 꼭 찍고 와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라자 암팟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칩니다. 인도네시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도 인도네시아 동부는 전혀 손댔지 않은, 때묻지 않은 천연인입니다.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독립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아름다운 곳에 우리 한국 분들이 멋진 리조트나 관광사업에 선두를 쓰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며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